특히 Z세대들이 나만의 개성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또 따지고 보면은 우리 젊었을 때도 또 개성 많이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게 패션이죠. 옷 입는 것. 과연 또 이분들이 회사를 다니게 될 때 또 일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신을 드러낼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배워보실까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우 센터장님도 패션 센스가 뛰어나시잖아요. 아, 네, 뭐 고맙습니다. 항상 옷 잘 입으시던데.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Z세대가 취업을 할 때 그 네. 회사에서 자율복장을 하느냐, 복장을 어떻게 갖춰야 하느냐, 이것도 되게 고려하는 요소라고요. 아, 네, 뭐 사실 복장에 대한 규제를 좀 느슨하게 하는 거는 몇 년 전부터 기업들이 네. 이제 도입하고 있는 문화였는데요. 요즘엔 아예 자율복장까지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가 반바지까지 허용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변화가 단순하게 이제 구성원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게 한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조직이 이렇게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자율복장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이 자율복장 하나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유연출근이나 뭐 파티션 없애기, 보고서 없애기 같은 이제 조직 문화 개선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자율복장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이미지가 Z세대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기업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있어서 지난해 한 취업 플랫폼에서 취준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이런 시도를 하는 기업들이 이미지가 좋다라고 57% 정도가 답을 했었고요. 실제 저희 대학내 20대 연구소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사회 초년생에 아무래도 가까운 후기 밀레니얼들이 유일하게 X세대나 86세대보다 자율복장을 추구하는 복지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서울시도 여름에 반바지 허용한다는 뉴스 맞습니다. 나왔던 걸로 네. 기억을 하고 포스코도 반바지까지 허용을 한다. 그러면 Z세대가 생각하는 자율복장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이게 자율복장이라 그래서 Z세대들이 아무렇게나 입고 싶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요 같은 이제 그 조사에서 Z세대 1,7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자율복장의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격식을 차려 입어야 한다라는 응답을 한 Z세대가 51% 정도 됐고 마음대로 입어도 된다가 49% 정도로 의견이 굉장히 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복장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니트와 청바지 정도까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어서 이제 셔츠라든지 슬랙스 같은 이른바 뭐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스마트 캐주얼 같은 것들이 2위로 나타났고 모자나 트레이닝복까지 괜찮다라고 하는 응답은 10% 정도로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니트와 청바지 정도까지는 준수하고 모자나 트레이닝복은 조금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한 10% 정도. 네, 10% 정도는 있다. 네. 많지는 않았다는 거고. 또 그 레깅스에 대한 논란도 항상 뜨겁습니다. 남성들의 쫄티 같은 건데 이 꽉 달라붙는 옷에 대해서 Z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Z세대가 자율복장이 괜찮다라는 거는 업무 성과만 나면 되지 복장은 크게 관계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복장에 관대한 건 아닌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에서 3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최악의 민망한 옷차림을 묻는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최악의 여성 옷차림을 묻는 질문에는 체격에 맞지 않는 타이트한 옷이라거나 그리고 기하학적인 패턴의 상하의 조합 그리고 과하게 짧은 핫팬츠나 치마 그리고 레깅스 패션 순으로 이게 최악이다라고 답을 했었고요. 반대로 이제 여름철 최악의 남성 옷차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속옷이 보일 정도의 어떤 내려입는 바지라거나 그리고 똑같이 타이트한 옷 그리고 요게 이제 남성 쪽에서는 땀이 잘 보이는 색상의 셔츠도 민망해서 좋지 않다라고 하는 답이 좀 있었습니다. 땀 났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속옷을 잘 받쳐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Z세대가 즐겨 찾는 패션은 뭔지 이걸 또 대학내일에서 조사했다고요? 네. 최근에 그 패션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그 소셜 미디어가 핀터레스트라는 건데요. 요건 이제 해외 네티즌들이나 국내에서도 디자이너나 포토그래퍼 같은 어떤 소수의 직종 종사자들만 쓰는 SNS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 인위적이고 소위 각 잡고 찍는 그런 패션 사진들이 많아지면서 이건 너무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그 패션 트렌드를 참고하기 위해서 핀터레스트를 참고한다라고 하는 응답하는 Z세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티셔츠라든지 뭐 통 큰 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찍은 사진들을 참고한다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요즘 세대는 그래서 패션을 보고 힙하다는 말 대신에 야 요거 좀 핀터레스트 감성인데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나 표현 자체를 네, 유행하는 패션을 보면 이거 핀터 코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여성들의 패션도 보니까 상의는 달라붙고 하의는 통 큰 바지 이런 거 입더라고요. 네. 이게 뭐 뉴진스 영향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오히려 이런 게 또 개성이 더 부족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때요? 요런 것들이 좀 비슷해 보여도 예. 그 안에서 또 다들 각자가 새로움을 좀 찾고 있는 경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SNS에서도 자기만의 어떤 특별함, 새로운 패션 아이템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또 나만 아는 브랜드들을 찾기 위한 어떤 활동들도 그 찾아보는 Z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른바 그 스몰 브랜드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패션용 SNS 아이디를 만들어서 여러 브랜드를 팔로우한다거나 스타일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덜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패션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다가 그 네. 인플루언서가 브랜드를 만들면 그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되는 경향성까지도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추구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네. 했었는데 이게 원하는 이미지나 그 모습을 내가 추구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패션에서도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패션인데요. 네. 추구미에서 가령 힙합을 좋아하는데 이게 자신의 순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지 않아서 소화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현실 타협한 그 어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도달 가능미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 가능한 것까지 네. 오버하면 안 된다. 추구미와 그 내가 할 수 없는 것 사이에 도달 가능미라는 게 또 있는데요. 네네네. 이때는 이제 주로 작은 소품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빈티지 모자라든지 키링이나 네일아트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내가 락스타 이미지를 추구를 하지만 가죽 바지까지는 내가 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 군화라고 하죠. 그 워커 같은 신발을 신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형 키링이나 열쇠고리, 뭐 비즈 키링 같은 게 자기 추구미를 하는 어떤 표현 수단이 되면서 키링이 단순하게 잡화가 아니라 패션 전반으로 활용되는 예를 들면 뭐 바지 벨트나 신발에 직접 착용하는 형태로 해서 패션으로까지 좀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형태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도달 가능미. 네. 황구하님이 2000년대 초반에 바지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거 유행했었다. 그래서 얼마나 끌고 다니느냐, 과연 바닥에 닿게 할 거니, 이것도 일종의 도달 가능미였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X세대 분들께서도 저거 나 20대 때 하던 거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유행이 좀 돌아오는. 네, 근데 그거를 Z세대한테 물어보면 엄연히 다르다. 그때와 지금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아저씨 그건 아니에요. 네. 이런 거예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워터밤 축제 이런 것도 유행을 하는데 그런데 갈 때 직접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 맞습니다. 되게 정성을 들이더라고요. 스스로 이런 원하는 문구나 이미지들을 활용을 해서 티셔츠 정도는 직접 만들어 입고 다니는 문화가 말씀하셨던 페스티벌에 가시면 특히 많이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거기서는 내 개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리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문구를 찍어서 티셔츠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 이것도 되게 요즘에는 맞습니다. 간편하게 돼 있어서 네,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런 축제나 대형 이벤트 있을 때 이런 거를 또 마케팅이나 사업 아이템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하나 OTT 서비스에서는 이런 흐름을 발빠르게 캐치해가지고 영화 리뷰 사이트에 그 고객들이 남긴 재미있는 코멘트를 티셔츠로 만들어주는 행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내 티셔츠를 만드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재밌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에 내가 남긴 영화 코멘트와 별점을 이렇게 프린팅해서 입고 다니는 그런 문화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요. 또 한 패션 플랫폼은 단순하게 옷만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체류 시간을 늘렸는데 흥미로운 거는 패션 플랫폼에 운세 콘텐츠를 도입을 했던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플랫폼에 이런 서비스를 도입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보통 우리가 옷을 사면은 기분 전환하는 것도 있지만 연애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 옷을 사는 경우들이 덜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런 운세를 봐주는 서비스를 우리가 도입을 했다라고 답변을 해서 이 정도면 이제 패션 플랫폼이 아니라 거의 포털 수준으로 이제 패션 플랫폼들이 변화하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입지 이런데 오늘의 운세를 보고 거기랑 그렇죠. 기분을 좀 맞춰서 그게 입고 데이트나 소개팅과도 연결돼 있고 면접 같은 거라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세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곁들인 거죠. 개성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네. 그 개성도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있고 4307님이 몇 주 전에 지인 예식장에 갔는데 젊은 하객이 체크 반바지에 칼라 셔츠 입고 오는 거 보고 깜놀했습니다. 요즘 결혼식 패션도 많이 또 달라지고 바뀌고 있어요. 있습니다. 최경미님이 매일 가요를 듣다가 네. 시사나 뉴스를 들으니까 우쭐해지네요. 나 유식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Z세대에 대해서 또 배울 게 많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